2024년 1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 5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유튜브를 한번 해봅니다. 내가 저렇게 122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버스가 보통 한 6시 전후로 해서 오는데 카카오 맵을 보니까 5시 52분에 보더라고요. 그럼 지금 출발하면은 차를 놓쳐서 안 돼요. 그래 딴 차를 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한 번씩 이렇게 나요. 나는데 제가 그 2020년 4.15 총선에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출마를 했고, 이제 금년이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는 우리 국가혁명당에서는 한 사람도 나가지 않습니다. 신인님부터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총선 전에 좀 제일 좋은 것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있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랬는데 이 말을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내 입장으로 봐서는 꿈에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 안 받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무속인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남자분들은 법사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보살님이라 그러는데, 신점으로 이렇게 뭐 윤석열 현직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신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로점인가 이래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또 점을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타로점 맞지? 카드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기에 실시간으로 시청자가 12,000명 되더라고요. 와, 대단하대요. 아침으로 그 윤창중님께서 정치평론 하는 거 보면은 한 2,000명, 3,000명이에요. 실시간 하는 거. 그런데 그 타로점은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이 12,000명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단 것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쭉 봐요.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내하고 마음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이런 분,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이런 분들이 하루라도 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닝 컨설트라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미국에서 하는 여론조사 기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거 볼 때에 현직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100명 중에 80명은 100명 중에서 20명이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지율 가지고서는 국정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걸 따라서 진짜
꿈에도 소원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거. 솔직한 심정이에요. 뭐 정치를 잘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법을 고쳐서라도, 헌법을 고쳐서라도 중임제를 떠나서 영구집권을 할 수 있도록, 또 뭐 헌법 정치 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씩 딱 주고 말이지. 국민 배당금 이렇게 탁탁 주고 말이지. 또 교육혁명, 정치혁명, 정당혁명, 이건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살판나게 이렇게 하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대통령을 향해서 절을 한다고, 절을 하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어이구 다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또는 석가님, 부처님,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뭐 하나님, 불교 믿는 사람은 아이고 부처님, 누구를 뭐를 믿든지 간에 알라를 믿으면 알라 신이라 믿든지 간에 알라라 찾든지, 또는 뭐 광정산도 이제 많이 믿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정산상제님이시여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분이 대통령 5년째 그만둔다 하더라도 헌법을 고쳐서라도 영원히 이렇게 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이제 부인이 또 이렇게 내조를 잘하고 말이야, 가정이 부부가 화합하면 우리나라도 잘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영부인도 이렇게 건강하고 만수무강하라고 그렇게 축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막 그만큼 이제 임금님 노래 했으면은 뭐 할 만큼 더 하고, 또 솔직한 심정으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제 쉽게 말해서 슈퍼마켓 정도 해야 될 사람이 집에, 우리 집 주위에 보면은 편의점이라고 있잖아요. 그 CU라든지 GS 25시라든지 뭐 세븐이라든지 이런 그 편의점 정도 해야 될 그런 그 역량을 가지고 대형 슈퍼마켓,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맞나고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그러니까 정말 내 소원이라고 하루라도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4년 원래 4월 10일 총선 전에 오늘 9시에, 밤 9시에 열린 공감 TV에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아마 유튜브로서 이렇게 열린 공감 TV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난 그 대선 전에 2022년 3구 대선 전에 열린 공감 TV를 내가 거의 시청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분인지 뭐 대충은 다 알죠. 아는데 좀 더 세밀하게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김충식이라고 그 김건희 여사의 아버님이 김광섭님인가 그래요. 자기 어머니는 최은순 여사고. 근데 그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최은순 여사가 이제 나이가 그 당시는 50대 미만이니까 또 이제 뭐 애인이라 그러나 안 그러면 뭐 그렇지. 뭐 김충식 이분은 뭐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뭐 내인의 관계를 맺은 분이 있다고. 그래서 김충식 씨가 지금 현재 국가 어떤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그걸 터뜨린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대충은 아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터뜨려져 가지고 막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 하야하시거나 윤석열 정부가 하야하거나 또는 뭐 탄핵이 되거나, 탄핵까지는 잘하면 될 수도 있고 뭐 그랬어요. 또는 이제 해외 도주를 하거나, 나머지 하나는 내가 뭐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되거나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죠. 오늘 아침에 얼핏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내가 출마를 했는데, 요 부산은 아니고 요 부산하고 인근에 있는 모 지역에서 출마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국가혁명당으로 출마를 했었다고 했는데, 이제 버스를 타야 되니까 나가봐야 되겠네요. 나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이샤. 오, 깜깜하다. 아이고. 아이고. 그분이 연세가 내보다도 훨씬 많으신 분들이에요. 4.15 총선에 우리 출마하신 분이 한 260명이 넘을 건데요. 전국 국가에 비례대표까지 하면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내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프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모 고모님께서는 그래요. 그분도 연세가 내보다 훨씬 많으신데, 이제 그분 평생의 소원이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내가 이제 죽더라도 내 살아 생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기다리시죠.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모 고모님이세요. 모 지역의 모 고모님. 저한테 금년에 카톡도 보내고 새해 인사도 보내고 저도 덕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출마하신 분 중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뭐 부산광역시당의 그 이성건 위원장님도, 이거는 뭐 내가 돌아가셨고, 뭐 그 중에서는 이제 4.15 총선 떨어지고 그 낙선하고 뭐 완전하게 이제 그 하늘궁하고 허경영 총재님 하늘궁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은 거지. 축복은 4.15 총선 끝나고 놓은 거거든요. 축복
명패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축복은 4.15 총선 끝나고 2020년 5월달부터 축복이 있었어요. 2020년 5월달에 2020년 4월 15일날 총선이고 그 이후에 축복이 나왔어요. 한 달쯤 있다가. 그래서 나는 2달 6월달에 내가 축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분은 뭐 축복을 못 받은 거지. 그리고 총선에 출마하신 분 중에 또 어떤 분은 뭐 안티가 돼 있는 분도 있어요.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유튜브 강의, 이제 토요 강의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이때까지 요즘 최근에는 어떤 분을 그를 이렇게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허성정 경남도당 위원장님의 글을 이렇게 꼭 요즘 뭐 계속 시리즈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상당히 길지만은 딱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온 인류가 기다려오던 참 신인이시다. 틀림없는 신인이시다. 요걸 이 주제 하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면은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제 불로유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싹 다 가지고 이제 다 아이고 막 개들이 짖어가지고 참네. 조금 피해야 되겠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늘궁으로 이제 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 전체도 다 살기가 좋게 되고, 또 우리 이제 지지하셨던 분들도, 고생하셨던 분들도 뭐 다 좋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주제 하에서 이제 그 많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허성정 경남도당 위원장님께서 대천사님이시죠. 자기 부인도 대천사님이시고 부부 대천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거기 정말 그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뭐 김치 그 뭐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셔가지고 그 하늘궁 잘 되는데, 건립을 하는데 신인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을 물질적으로 화폐 경제 시대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대단하시죠. 자기가 대천사 되는 것도 힘드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부부 같이 됐다는 것은 정말 그 뭐 엄청난 그 공덕을 세우신 분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혁명 당원님들로 하여금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도 얼마나 그 큰 공덕을 짓느냐고요. 그래서 참 대단히 이제 내보다는 나이는 적지만은 내가 상당히 그분을 존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저기 뭐 스님이라고 있어요. 이름 밝히기는 참 그렇네요. 그분도 그 총선에 출마하신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또 한때는 그 허경영 우리 저 신인님께서 토요 강의 하실 때에 그 많이 보내줬어요. 그 스님께서 이제 그것을 언제쯤 많이 보여드렸나 하면은 2018년, 2019년 아마 그렇게 할 때 그분의 그 강의를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좀 총선 끝나고 뭐 완전 돌았었던데, 돌았어가지고 지금은 그 귀담아 들을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저기 그 모 교수죠. 참 이름 밝히기도 그러는데 그 교수님이 뭐 나와가지고 뭐 한참 그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하실 때에 그 이제 그 교수의 이제 그 뭐 유튜브 그거를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듣고 굉장히 환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분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저희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가까운데 우리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 한쪽으로는 지능적으로 보면은 지성적으로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면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황당무계하죠. 내가 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복싱 선수 보면은 그 존 클레이라고 있어요. 무하마드 알리하고 그 3살짜리 유아지 젖 먹는 애들 이제 이런 애들 와가지고 그 알리하고 붙으라 그러면은 그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게 상대가 되느냐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수준이 그래요. 그 모 교수님이 그래서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영 그렇더라고.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완전히 뭐 안티의 선봉장이 돼 있더라고. 돼가지고 이야 참 진짜 그 뭐 자기로 봐서는 막 울분에 토해가지고 막 어째 허경영 이런 분을 이 대한민국에서 놔두느냐, 이런 사람은 빨리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건 말로 해도 되지도 않아요. 종교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내가 이 이야기는 수천만 번 더 했지만은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 그게 이제 정지소지 비경이라고 그 의상 스님은 하엄 일성 법계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차원을 디딤돌로 해서 월등히 높은 단계가 허경영 신인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거는 몰라요. 모른다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우리 정치 읽기라고 있어요. 그 박상훈 그 전 국회의원도 하고 논설위원도 하고 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뭐 그분은 우리 지금도 정치 읽기, 우리 정치 읽기 해가지고 평론하시는데 보면은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해요. 안 하고 뭐 나름대로 뭐 평론하는데 내가 보니까 들을 게 없어서 요즘 듣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고 총선에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변함없이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운이므로 원원한 천지대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님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어제는 그랬거든. 황제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 말이 뭐냐고. 대통령은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허경영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하시는 유튜브 말씀을 가지고 막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그냥 그걸 가지고 막 뭐라 그러나 막 사람을 때려 막 이렇게 터집을 잡아서 막 이렇게 누구 말대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말을 피해 나가야 되거든. 안 그래?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시고 난 이후에 백궁 명패를 해도 명패를 해도 백궁에 가느냐 어제 질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 레이더망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보내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피해 나가는 거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나는 황제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황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이 대통령은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씀이란 말이야. 거꾸로 가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황제가 된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그걸 발판으로 해서 세계 황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황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나는 이미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있다.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안티들은 좀 조급하죠. 원원한 천지대운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이 말이 중요해요.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고. 내가 무슨 정말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막 뭐 노력을 하거나 돈을 이렇게 주었다거나 물질로 헌성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어도 절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야 되거든. 오히려 좀 모질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은 조그만하게 해놓고 말이지 바라는 것은 너무 많이 바라고 자꾸 그 기억을 하거든.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아이고 개가 짖어가지고 내가 좀 피해 있는데 되게 짖네. 아 참네. 그래서 변치 않고 그러니까 허성정 도당위원장님도 마산 하포군가 거기에 출마했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고 나 역시 변함이 없지. 하여튼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뭐 거의 대부분의 우리 출마하셨던 분들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늘궁을 그 뒤로 한 번도 안 찾아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요.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 달에는 꼭 가야 됩니다. 12월 달하고 11월 달에는 못 갔거든. 못 갔는데 이번 달에는 꼭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갈 거예요. 전에는 비행기도 타고 자주 갔는데 뭐 하여튼 어떻게 가든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같이 이제 그 총선에 출마하셨던 그 내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에 이제 그분하고 내하고 하늘궁을 같이 갔다고 한 버스를 같이 타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그 이웃에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교장 선생님 한 분을 이제 신인님께 이제 아련시키기 위해서 데려간 거야.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야, 그 좀 가보자. 여기 허경영 신인님이 와 계시는데 너 한번 아련해봐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행운이 신인님을 한번 이렇게 직접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나온 그 교장 선생님하고는 보통 때 친분이 있으니까 뭐 돈 주고 가자 그러면 그분이 안 가실 것 같으니까 자기가 돈을 냈어. 차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련비하고 하면 15만 원 정도 들어요. 15만 원을 자기 돈으로 내 가지고 이제 갔다고. 그런데 남이 대신 돈을 내 가지고 가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좀 그 뒤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안 가고 딴 사람이 가서 이제 돈을 또 대신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스가 와서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자, 그만하고 또 다음에 또 할게요. 허경영.